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이 증시 상황 보기 전에 우선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유예로 결론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시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여기서 난 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20%의 이 세금을 물리는 제도였는데 2년이 유예된 겁니다. 예. 사실 여야가 이에 대해서 합의를 이미 진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좀 이견차가 있었냐면 증권거래세율 그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가지고서 이견차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에 이 대주주 기준,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이제 인상하자고 야당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여당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예. 결국에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10억으로 그대로 발표가 확정이 됐고요. 또 증권 거래세를 0.23%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여야가 합의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거 외에도 세제 관련 몇 가지 더 합의가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도 낮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들의 세 부담이 완화가 됩니다. 이 법인세 세율 구간별로 1%포인트씩 완화하기로 했고요. 종부세도 완화가 되는데 원래 이 1주택자는 종부세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2억 원으로 완화가 됐고 2주택자까지도 이 어떤 기준을 계속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그리고 뭐 고가 주택 소유자 그리고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해를 넘기지 않고 합의가 잘 됐다니 다행입니다. 이제 증시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장 꽤 괜찮았죠? 그렇습니다. 이 양지수 모두 바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에서 나이키나 페덱스의 이 어떤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투심을 소폭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세적인 전환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이런 추세적인 전환을 이끌 특별한 모멘텀 같은 것들은 발견되지 않는 그런 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매수 금액도 오늘은 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나마 눈에 띈 게 좀 기관의 매수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이틀간 8천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시면요. 대부분 대형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장이 안 좋으면서 좀 이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좀 저가 매수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겠고 연말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관들이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어떤 매수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의미 있게 살펴볼 만한 부분입니다. 네, 올해 코스피 등락률이 주요 2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19위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빼면 우리가 꼴찌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나온 자료인데 한국거래소가 집계하기로 올해 이게 첫 거래일, 그러니까 1월 2일 거래일과 그저께인 12월 20일에 이 그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예. 등락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G20 국가 20개 국가를 비교를 해봤는데 1위는 이제 튀르키예가 나왔고 우리나라는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22% 가까운 하락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꼴찌가 보시다시피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전쟁 중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상 꼴찌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00%가 넘는군요. 그렇습니다. 월드컵도 이겼는데 좋겠습니다. 네. 참 우리 입장에선 참 씁쓸한 일인데 어떤 이유들이 좀 거론이 되나요? 뭐 아무래도 좀 반도체 쪽이 이제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좀 이 실적이 타격한 것이 코스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안 좋아진 것이 곧장 코스피에 타격을 줬다고 할 수 있겠고 네. 또 이 중국의 코로나19 어떤 방역 봉쇄 그리고 원화 약세로 인한 그동안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적게 들어온 점 이런 점들이 이 어떤 코스피 하락이 좀 컸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가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도 성적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네. 당국자들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앞서서 지금 LG그룹이 지금 애플카 협력을 공동 대응한다 뭐 이런 기사를 우리가 전했는데 네.
관련주들이 실제 오늘 좀 크게 움직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LG전자가 5%가 뛰었습니다. 또 공동 협의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의 가격도 변동이 있었는데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LG이노텍이 1%가량 올랐고 또 이 LG전자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진 현우산업도 무려 17%가 오르면서 애플과 관련주들이 대부분의 큰 움직임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행동주의 강성부 펀드가 지분을 5% 넘게 확보를 했다.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올라왔는데 에이프리컷 홀딩스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분 5% 이상을 사들였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강성부 대표가 최대 출자한 합자 회사에 100% 출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성부 펀드의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경영 공격이 시작됐다. 이런 서막이 올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관련 소식에 이미 이달 초부터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1%가량 소폭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또 태광산업이나 그 오너 일가를 계속해서 공격해온 트로스톤 자산운용 그리고 뭐 또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SM을 공격 중이고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최근에 보폭을 넓히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빈번하게 보이고 있는 지금 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너무 흔들려서도 안 되겠지만 사실 이런 적당한 긴장감은 지배 구조를 좀 건강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겠죠. 네. 내일은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내일은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방역 당국은 이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마스크를 지금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고 네.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발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해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되면 뭐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화장품주나 아니면은 뭐 이런 마스크 외에 주목을 받던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 관련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군요.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피해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혜 종목은 화장품 쪽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지난 8월에 LG이노텍이 테슬라에서 1조 원을 수주했다라는 어떤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재공시 기한이 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별도 어떤 공시가 떴을 때 좀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